달 매출이 150만 원. 벼랑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2시에 일 끝나고 막노동을 뛰러 갔어요. 3시간 자고. 그리고 막노동 뛰고 바로 이제 일을 하러 왔죠. 이 생활을 1년 정도 했었죠. 간절했던 것 같아요. 150만 원 팔던 곳이 이 컨텐츠로 인해서 2천만 원까지 나오게 된 거죠. 똑같은 매장에서 업변을 했었는데 2천만 원이 6천만 원으로. 브랜딩을 잘 할 수 있는 접근법이 있을까요? 브랜드를 만들 때 가장 필요로 하는 이것이 있습니다. 브랜드 계열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대표님만의 체크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표는 선택 속성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방향에 오르게 만들어야 돼. 멤버십 안내사항입니다. 다점포항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멤버십 회원은 비공개 영상과 프리미엄 자료, 사업 고민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점포항입니다. 오늘은 안산 백종원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을 모셨고요. 자칭 아니라 타칭. 많은 노하우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신 분 일단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픈왕이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50개 이상의 브랜딩을 했고요. 10개 이상의 직영점, 프랜차이즈 사업도 하고 있는 오픈왕 강기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대표님, 안산의 백종원이라는 그 별칭이 어떻게 하다 그렇게 불리시게 됐는지. 어떻게 이제 불리게 됐냐면 안산의 고잔동이라는 지역에 한 거리에 5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보셨을 때 백종원 대표님이랑 결이 비슷하네? 그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네네. 타칭 안산 백종원이라는 이제 또 별명이 생겼고요. 네. 감격스럽고 너무 좋은데요. 조심스럽죠. 네. 어떻게 하다 오픈왕이라는 닉네임을 설정하게 됐는지. 이제 매장을 제가 10년 정도 이제 운영을 하게 됐는데요. 이 매장을 운영하면서 네. 제가 느낀 바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는 한 달에 최소 1개 이상의 매장을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오픈 하다 보니까 오픈을 하면서 네. 이제 생기는 노하우들, 제가 당했던 불상사들, 나쁘게 이야기하면 사기당한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처음 매장을 차리시고 그렇죠. 혹은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가르쳐주는 그런 게 너무 적어요. 현장에서 노하우들을 알려주잖아요. 공사하는 장면도 보여주시고 하자가 발생한 것도 찐으로 다 보여주시면서 네네. 하고 보면서도 와, 이분은 진짜 네. 찐이다 했거든요. 오늘 또 엄청 준비해왔습니다. 어떻게 네. 또 창업을 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돈에 대한 궁핍은 너무 심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가정을 만들면 최소한 돈으로는 눈물 짓게 하지 말자.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돼야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궁핍을 어떻게 채울까를 생각을 하다 보니 제가 있던 동네는 잘 사시는 분들이 장사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요식업들로 인해서 성공을 하고 싶은 이 욕망들이 자라면서 쌓이게 됐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피자집, 치킨집, 고깃집 엄청나게 다양한 일들을 계속 해왔어요. 치킨집에서 일할 때도 이분이 벌어가는 돈이 보이잖아요. 피자집에서 일할 때도 네. 얼마를 벌어가는지 보여요. 어떻게 돈을 버는지, 왜 고객들이 좋아하는지 이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군대 가기 전까지 이제 횟집에서 일했는데요. 여기서 확고해졌어요. 나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브랜드들 만들 거야.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모인 돈이 없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돈이 없다 보니까 빈티지 의류들을 많이 입었어요. 깔끔하게만 세탁해서 팔면 100% 돈이다 생각을 해서 수중에 있는 5만 원을 20벌을 그냥 사서 그냥 왔습니다. 평균적으로는 2,000원짜리를 2만 원, 3만 원, 4만 원에 팔았고요. 많이 판 것들은 뭐 1,000원짜리를 진짜 20만 원에도 팔았습니다. 이걸 해서 그때 당시 순수익으로 500 정도를 벌었고요. 겸업으로 쇼핑몰에서 일을 했습니다. 1년 정도 하니까 수중에 3,000에서 5,000 사이가 생겼습니다. 3,000에서 5,000이 있으니까 좋은 공간에 권리를 주고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500, 월세 50, 무권리. 완전 C급 상권 C급인데?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두 손가락으로 이제 셀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없었어요. 14평이지만 복층이고 2배 손님은 받을 수 있네. 이것만 본 겁니다. 복층 난이도 어려운 스타일인데. 그때 네. 당시 브랜드 이름이 뭐죠? 왓더 펍이라는 왓더 펍. 네, 왓더 펍. 펍을 하고 싶었고 23살밖에 안 됐었으니까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술집을 하면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왓더 펍이라는 이제 펍을 이제 만들었는데 첫 달 매출이 150만 원. 전 재산을 투자해서 이걸 창업했는데 벼랑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새벽 2시에 일 끝나고 막노동을 뛰러 갔어요. 3시간 자고. 그리고 막노동 뛰고 헬스장에서 샤워하고 일을 하러 왔죠. 이 생활을 1년 정도 했었죠. 간절했던 것 같아요. 이거 끝나면 네. 없거든요. 다행히도 네. 제가 성격이 그래도 밝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 번 보시면 네. 희한하게 제 팬이 되더라고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누님 안녕하십니까? 또 오셨네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니까 이분들이 네. 신기해서 한번 방문해 주시고 장사 안 된다고 하면 또 와주십니다.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최대 매출은 2천만 원까지 제 월급이라고 생각했을 때 500만 원 정도는 꽂을 수 있는 정도까지 만들어 놨고요. 그 뒤로 계속 오픈을 이제 하시기 시작한 건가요? 여기서 또 하나의 계기가 생깁니다. 제가 생각했던 바는 이 금액으로 도약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것들이 오토로 돌아가면 어쨌든 수지타산이 맞지 않고 다음 매장을 차렸을 때 네. 지금처럼 돌아간다라고 하면 절대 불가능한 컨텐츠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케팅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마케팅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페이스북만 잘했으면 돼요. 여기서 이야기 드리는데 와터펍이라는 매장을 했을 때 로제 치킨 파스타라는 치킨을 파스타 면에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컨텐츠를 최초로 만들었어요. 그때 150만 원 팔던 곳이 이 컨텐츠로 인해서 2천만 원까지 나오게 된 거죠. 역으로 봤을 때는 이 공간은 술을 먹고 싶은 공간이라기보다 밥을 먹고 싶은 메뉴를 먹고 싶은 공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재구성을 하면 더 잘할 수 있겠어 라는 확신에 과감하게 이 2천만 원이 나오는 매장을 문을 닫고 지금의 뽁식당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1년의 공부를 했습니다. 50개가 넘는 브랜딩을 하셨는데 대표님만의 브랜딩을 잘 할 수 있는 접근법이 있을까요? 브랜드를 만들 때 가장 필요로 하는 이것이 오. 있습니다. 쿠킹이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쿠킹이 이제 갈고리로 긁어온다, 끌어들인다 이런 이제 뜻인데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궁금하게 하게 할을 이제 쿠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꼭식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꼭식당에서만 먹을 수 있는 후킹 포인트들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네. 쌈 싸먹는 피자. 쌈 싸먹는 네. 피자요? 궁금하시죠? 궁극적으로는 일단 맛있어요. 맛있고 여기만 있으니까 이 메뉴를 드시기 위해서 꼭식당을 찾아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최고 매출이 2천만 원이라고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이제 꼭식당이 똑같은 매장에서 업변을 했었는데 최대 매출 2천만 원이 최대 매출 6천만 원으로. 반응도가 엄청 났다는 거네요. 그쵸. 그때 네. 올리면 네. 좋아요가 좋아요가 5,500개, 10,000개 막 이렇게 찍혔습니다. 브랜드를 기억할 때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뭐 점수까지 매길 수 있는 체크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매장을 만들 때 네.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표는 주관적으로 이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10가지 사항을 적어놨습니다. 이걸 이제 선택 속성이라고 하는데 이 매장에서는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가격은 얼마로 정할 것인지, 또 이 공간은 어떤 분위기의 네. 공간이 될 것인지, 그리고 얼만큼 트렌디하게 맛을 뽑아낼 것인지, 그리고 음식을 어떻게 플레이팅을 할 것인지,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브랜드에는 무조건 스토리텔링이 필요합니다. 왜 이게 만들어졌고 이것들을 네.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게 만들어야 돼요. 이 사람이 혼자만 아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서로 이제 소통하고 네. 나누고 교집합을 만드는 거 좋아합니다. 이것들을 네.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면 꼭식당은 젊은 청년들의 감성 식당이래. 사장 이름이 기복이래. 그래서 꼭식당이래. 그래? 네. 나 궁금해. 가보자. 네.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무조건 이 브랜드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저희가 얘기를 나눴었고 더 노하우를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10가지 중에 컨셉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상권, 업종, 예를 들어서 뭐 중식을 할 거야, 양식을 할 거야. 여기에 대해서 컨셉이 나누십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컨셉을 잡을 때 어떤 후킹 포인트를 사람들에게 줘서 이 사람들을 끌어올 거야. 그러니까 이 컨셉은 그냥 가성비야. 누구보다 싸게 해서 손님만 가득가득 차면 돼. 이런 것처럼 뭔가의 컨셉이 필요합니다. 컨셉 이퀄 후킹 포인트. 그럼 꼭식당의 컨셉과 후킹 포인트는 뭐죠? 꼭식당의 컨셉은 패밀리 레스토랑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 패밀리에 속해 있는 애견, 그래서 애견 동반 식당이라는 컨셉으로 꼭식당을 운영을 했습니다. 한 6년 전, 7년 전 그 네. 정도에 애견 식당이 잘 없었었죠? 애견 식당도 거의 제가 최초죠. 네. 저희는 이것들을 물어봤습니다. 애견 네. 동반을 했을 때 어떻게 이제 매장을 운영해야 돼요? 물어보니 단독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룸에서 식사를 하면 괜찮다라는 네. 답변을 받아서 단독으로 룸 파스타집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룸을 10개 정도를 저희가 배치를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네. 이 후킹 포인트가 네. 터졌습니다. 일반 손님뿐만 아니라 애견 동반 손님까지 포괄적으로 이제 받다 보니까 평일, 네. 주말 할 것 없이 룸에는 네. 애견 동반 웨이팅이 따로 생겼고요. 홀에는 이제 일반 손님 웨이팅이 계속 생겼습니다. 애견 동반 손님들을 위한 프라이빗한 공간들, 이것들이 꼭식당의 컨셉이 되고 후킹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자, 브랜드를 기획하는 포인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입방에 오를 수 있을 만한 음식의 플레이팅,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까지 그 꼭식당에서 이슈를 끌었던 메뉴들을 쭉 한번 나열해 주실 수 있나요? 쌈 싸먹는 피자와 스테이크 파스타, 그리고 파스타 위에 치킨을 또 올려주는 메뉴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번 메뉴 개발을 이렇게 하시고 나니까 응용력이 더 좋아지신 거네요? 그쵸. 응용을 할 때 사람들이 친숙한데 같이 조합해서 먹으면 네. 좋을 것 같아. 그런 것들을 이제 메뉴화를 네. 하다 보니까 꼭식당이란 브랜드의 메뉴들이 구성이 됐습니다. 안산에 그 고잔동에도 꼭식당이 있잖아요. 최고 매출이 어느 정도 되세요? 여기에서 최고 매출을 1억 5천
평균 매출이 뭐 1억 2천, 1억 1천 계속 나왔고요. 지금도 네. 계속 꾸준하게 매출이 유지가 됩니다. 대표님처럼 대중적이면서 특별한 메뉴를 개발할 수 있는 노하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많이 봐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10개 본 사람보다 50개 본 사람이 훨씬 더 시야가 넓고 응용력이 좋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마케팅을 좀 하시는 분들일수록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다. 네. 얘기거든요. 저도 네. 이제 비슷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카피라이팅 해라. 따라해보고 여기서 반응을 보고 그것들을 추려라.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이라는 어플에서 마스타그램 혹은 리뷰를 하는 계정들을 다 팔로우합니다. 그 중에서도 또 한 번 추리면 반응도가 높은 것을 봅니다. 좋아요 댓글일 수도 있고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릴스를 봤을 때 네. 조회수까지 봅니다. 조회수는 평균적으로 조작을 잘 안 하거든요. 이것들을 봤을 때 고객들의 니즈가 파악이 됩니다. 저장을 해놓고 평균적으로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시기별로 공통점이 있는데 요즘은 일식 컨텐츠가 많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들과 똑같이 하면 되냐? 또 그건 아닙니다. 원조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터지는 원조에다가 살을 하나 더 붙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꼬치에다가 우동을 먹는 컨텐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동을 네. 다른 쪽으로 또 풀어버립니다. 우동을 넓적 우동, 크림 우동으로 바꾼다던가 나만 할 수 있는 컨텐츠 또 틀어야죠. 원조는 심플 플러스 심플을 평균적으로 섞을 겁니다. 일식이라고 하면 일식 대 일식을 평균적으로 섞으시는데 네. 여기다가 하나 더 틀어서 양식 플러스 일식 이런 식으로 나만의 컨텐츠를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단계를 해보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실행이겠네요, 결국. 그쵸. 생각만 하면 네.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거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일단 해보고 네. 부딪혀 봐야 수정하든지 업그레이드 하든지 또 해볼 수 있는 이 네. 관성이 생기잖아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할 시간에 그냥 일단 하나라도 더 해봐라. 물론 모든 게 다 제대로 될 수 없겠지만 그쵸. 하면서 우리는 수정 보완 업데이트 다시 하잖아요. 그쵸. 전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메뉴 개발도 맞습니다. 한 번, 두 번 해봐야 좀 더 자신감 있게 다가갈 수 있잖아요. 네.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미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반응이 안 좋으면 어때? 맞습니다. 뻔뻔하게 뻔뻔하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네. 또 50개 이상의 브랜드를 하면서 매장을 창업할 때 필요한 선택 속성에 대한 체크표가 쭉쭉쭉 있잖아요. 이렇게 오셨으니까 실전 노하우가 담긴 체크표를 좀 제공해드려도 될까요? 전 그러려고 나왔습니다. 모든 걸 다 퍼드리겠습니다. 역시 왕. 네. 역시 왕입니다.